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뇌과학적으로 이 몰입과 종교적 체험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그 이야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두뇌 속의 유령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내용의 일부를 살펴본다. 성당이나 절에서 신자들이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일체감을 느끼는 신비 체험을 할 때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간의 영성과 뇌의 관계를 탐구하는 신생학문인 신경신학 또는 영적 신경과학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발상으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인물은 펜실베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누버그다. 그는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해 명상에 빠진 티베트 불교 신자와 기도에 몰두하는 카톨릭의 프란치스코의 수녀가 아주 강렬한 종교적 체험의 순간에 도달할 때의 뇌 상태를 촬영했다. 그에 의하면 명상이나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머리 꼭대기 아래에 자리한 두정엽 일부에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이마 뒤에 있는 전두엽 오른쪽에서 활동이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내가 몰입 체험 시에 느꼈던 종교적 감정을 설명해준다. 앤드류 누버그는 그의 책에서 종교를 갖고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사람의 뇌는 영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도 종교는 영원할 것이고 신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 위치와 방위를 판단하는 두정엽과 운동을 관장하는 후두엽이 연결된 부위가 비활성화되면 그때 자신과 외부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앤드류 누버그는 이 상태가 바로 자신이 외부 혹은 절대자와 일치되었다고 느끼는 영성 상태다라는 가설을 제안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신경신학에서 나온 이야기는요, 기도나 명상 상태에 깊게 들어가면은 머릿속에서 위치나 방위를 판단하는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외부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신이 외부 혹은 절대자와 일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종교적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진리 체험에서 중요한 부분도 그것이죠. 자아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고 나와 남이 하나가 되고 나와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는 느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 체험, 절대 체험, 신비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통적인 느낌이 뇌 과학적으로도요, 조금 설명이 된 겁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몰입 상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감정과 종교적인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뇌과학 서적을 찾아 읽었다. 그 결과 종교적 감정은 몰입 상태에 있을 때 뇌에서 유도되는 도파민의 과잉 분비로 인해 생긴다는 나름의 결론에 이르렀다. 도파민이 과잉 분비된 사람들의 기분은 이렇다. 정신이 상쾌해지고 몸도 가뿐해지고 피곤한 것이 없어진다. 이유 없이 즐거워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솟아나는 기분이 들고 용감해지고 자신의 능력이 증대된 것 같고 감각이 생생해지고 사소한 자극에 황홀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신비한 느낌, 자아가 신체로부터 이탈하는 느낌, 의식이 확대되는 느낌, 타자와 내가 일체되는 느낌이 나타나기도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량의 도파민과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사랑의 감정이 더 강해지면 신성함을 느끼고 이는 종교적 감정에 가까워진다. 자신의 연인이나 배우자를 극도로 좋아하는 사람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나 백마 타고 온 왕자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 역시 도파민의 과잉 분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은 여자들은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측은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심지어 아기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움을 넘어 거룩하고 신성한 느낌마저 든다고 한다. 자신보다도 아이가 더 소중하다고 느낀 나머지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아이만은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 감정과 비슷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도파민 과잉 분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이 아무리 비극적이고 참담하더라도 몰입을 하거나 영성 상태가 되면 평온을 얻는다. 현실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은 화해와 용서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관적 상황에서 어떻게 몰입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한다. 한참 연구에 몰입해 있던 시절, 당시 연세가 75이셨던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셨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사고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정밀 조사를 해보니 악성 골수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주말마다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 병상에 계신 아버님을 찾아뵈었는데 그때마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다. 합병증이 생겨 매일 한 움큼씩 약을 복용해야 했고 신장까지 나빠져 하루라도 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색이 어둡게 변했다. 게다가 몸을 전혀 가눌 수 없어 누워만 계시다 보니 욕창이 나서 하루 종일 간병인이 붙어 있어야 했다. 주말에 아버님을 뵙고 집에 돌아가면 힘이 쭉 빠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졌다. 무기력해지고 우울증 증세도 나타났다. 아무리 기운을 차리려고 애써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이런 와중에도 몰입을 시도했다. 며칠을 노력해서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우울했던 기분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음은 평온해졌다.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몰입 상태만 되면 영락없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시들시들했던 나 자신이 다시 생기있게 살아나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비관적인 현실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었다. 이런 식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법칙이다. 한여름 무성한 잎을 자랑하던 나무들도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구지 않는가. 자연의 법칙이 그렇듯이 아버님의 인생에도 가을이 온 것이다. 그리고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 아이들이 또 새로운 생명력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주말에 병문안을 갈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아버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자 한없이 비관적이고 막연한 분노마저 솟구치던 상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원망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었다. 나약한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만이었다. 그러면서 나도 머지않아 은퇴를 하고 생을 마감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병문안을 가면 가슴이 미어지면서 비관적이 되고 다시 내 생활로 돌아와 몰입을 하면 평온해지는 감정의 변화를 반복해서 경험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는 몰입 상태에서 뇌 속에 생기는 긍정적인 화학물질의 작용으로 생겨난다. 긍정적인 화학물질이 분비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이때 우리의 뇌는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합당한 이유를 찾는다. 뇌과학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감정과 현실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을 갖는다고 한다. 내가 우울하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내가 즐거우면 세상이 밝게 보이는 것이다. 보통 현실 상황이 긍정적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남 부러울 것 없는 여건 속에서도 비관하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긍정적인 화학물질이 분비되면
비관적인 현실이라도 해석을 달리하여 아름다움을 찾는다. 나는 연구에 몰입하면 그 연구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답게 보인다. 이 역시 긍정적 화학물질의 분비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경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긍정적인 화학물질의 분비를 유도하는 활동은 다양하다. 영성활동은 명백히 긍정적 화학물질의 분비를 유도하는 활동이다. 규칙적인 운동도 그렇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면 부족은 긍정적 화학물질의 분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긍정적인 화학물질을 분비시키는 활동들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내 삶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삶을 설계한다면 행복한 삶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몰입과 종교체험 그리고 뇌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페이스북 페이지 허생의 즐거운 편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